영화 여왕의 집에서 도희는 미란의 친딸로 윤희가 거둬 키운 아이였다. 미란은 도희를 위해 향을 피우러 갔을 때 유품을 통해 딸을 알아보았다. YL 그룹의 주가는 스캔들에 휘말리며 계속해서 하락했다. 김도희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도희의 어머니는 딸의 영정 사진을 들고 YL 그룹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는 많은 경쟁자와 언론의 관심을 끌었고, 그들은 이 사건을 이용해 YL 그룹을 무너뜨리려 했다. 이러한 긴장된 상황 속에서 YL 그룹의 대표인 미라는 나서서 상황을 수습하려 했다. 그녀는 김도희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도희의 영정 앞에서 사죄하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건의 전개는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기 위해 미라는 홀로 김도윤의 집을 찾아가 협상을 시도했다. 미란을 보자마자 윤희는 화를 내며 말했다. 당신이 여기 왜 온 거지? 이 집은 당신 같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아. 당장 돌아가. 미라는 이에 이렇게 말했다. 제발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저도 이 모든 일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제발요. 미란의 진심 어린 모습에 윤희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미라는 윤희를 따라 들어가 자리에 앉은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꺼내며 말했다. 이건 YL 그룹이 가족분들께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윤희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게 뭐지? 이걸로 내 입을 막으려는 건가? 내 딸이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럽게 죽었는지 당신들이 아는가? 그런데 내 딸을 죽인 자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고 있어. 당신들과 그 끔찍한 그룹을 내가 가만둘 것 같나? 미라는 즉시 말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도 딸을 잃은 적이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발 냉정히 생각해 주세요. 김도희 씨의 죽음은 누구도 원치 않은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이미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YL 그룹은 다릅니다. 그 그룹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곳입니다. 한 사람의 실수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습니다. 제발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윤희는 비웃으며 말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지금 나더러 당신들을 동정하라는 건가? 그럼 내 딸의 죽음에 누가 책임을 질 건가? 당신들은 내 딸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건가? 내 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 오랫동안 괴롭힘과 폭력을 당했는지, 그 모든 걸 참아내야 했는지, 그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나? 내 딸은 그렇게 큰 그룹의 직원이었지만 보호나 관심을 전혀 받지 못했어. 당신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 여자와 당신들 그룹이 파산할 때까지 싸울 거야. 미라는 즉시 말했다. 좋아요. 만약 당신이 수백, 수천 명이 실직하고 고통받는 걸 원한다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복수는 정확한 대상에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연루시키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온 건 가장 진심을 다해 당신과 도희 씨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YL 그룹의 리더로서 도희 씨에게 향을 피우게 해주시겠습니까? 윤희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라는 도희의 영정으로 다가가 도희의 사진을 처음 본 순간 깜짝 놀랐다. 도희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다. 미라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애가 그 아이일 리 없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하지만 도희가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본 순간 미라는 놀라서 다리가 풀려 비틀거렸다. 세상에 이렇게 우연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미라는 급히 윤희에게 달려가 물었다. 윤희 씨, 제가 묻는 게 터무니없게 들릴지 모르지만 도희 씨가 목에 걸고 있던 그 목걸이를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윤희는 즉시 말했다. 당연히 가지고 있지. 그건 그 애에게 남은 유일한 유품이야. 어떻게 내가 그걸 안 간직할 수가 있겠어? 미라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제발 그 목걸이를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건 저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미란의 태도를 보고 마지못해 도희의 목걸이를 꺼내 미란에게 건넸다. 여기 있어. 미란은 목걸이를 보고 그 안에 펜던트를 열어본 순간
WH라는 두 글자가 새겨진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것은 미란이 자신의 두 아이의 이름에서 따온 두 글자였다. 미란은 목걸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윤희는 걱정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야? 미란은 눈물을 흘리며 윤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제발 말해주세요. 도희는 당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 입양한 아이 아닌가요? 윤희는 놀라며 말했다. 어떻게 그걸 아는 거지? 당신 정체가 뭐야? 이때 강미라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 오열했다. 울음을 멈춘 후 그녀는 목걸이를 윤희에게 돌려주고 김도윤의 집을 혼이 빠진 듯이 떠났다. 대문에 다다랐을 때 퇴근하고 돌아온 성 씨를 만났다. 미란을 본 오성 씨는 대문 뒤에 숨어 미란이 차를 몰고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어가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방금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왜 온 거지? 윤희는 말했다. 아, 그 여자는 YL그룹의 대표야? 너 그 여자를 만난 거야? 오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그런데 그 여자가 언니와 무슨 이야기를 한 거지? 윤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여자가 와서 YL그룹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도희의 유품을 본 후에 그 여자의 태도가 이상해졌어. 왠지 그 여자가 우리 도희를 아주 잘 아는 것 같았어. 오성은 말했다. 그럴 리 없어. 그 여자는 우리가 도희를 입양했을 때 해외에 있었어. 어떻게 도희를 알겠어? 윤희는 말했다. 방금 뭐라고 했어? 너 그 여자에 대해 너무 잘 아는 것 같네. 오성은 즉시 말했다. 아니, 나 그 여자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말이야. 자, 집에 들어가자, 언니. 미라는 차를 몰며 울었다. 그녀는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쌍둥이 남매를 낳은 직후 미라는 해외로 정착하도록 안排되었다. 두 아이는 오빠가 다른 사람에게 맡겨 키우도록 했다. 떠나기 전 미라는 두 아이에게 W와 H라는 글자가 새겨진 목걸이를 유품으로 남겼다. 마음이 아팠지만 떠나야만 했다. 3년 후 보호자로부터 딸아이가 실종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다. 온갖 곳을 찾아봤지만 소식이 없었다. 미라는 즉시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지만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했다. 아이의 신분을 공개할 수 없었기에 조용히 찾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미라는 극심한 통과 자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오빠에게 아들이라도 해외로 데려가 함께 살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오빠는 거절했다. 그는 자신이 아들을 친자식처럼 키우겠다고 하며 미란이 즉시 해외로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면 아들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20년 넘게 이어진 그 고통을 미라는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었다. 딸을 다시는 못 볼 거라 생각했던 미라는 오늘 자신의 딸이 제인의 어머니에게 살해당한 도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라는 딸을 위해 복수를 할 것인가? 그 옛날 왜 미라는 몰래 아이를 낳고 해외로 도망쳐야 했던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